네,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1% 넘는 강세 흐름을 지속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되면서 이렇게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일 시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거래대금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어제장 힌트를 통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37% 상승해줬고요. SK하이닉스는 3.07% 상승해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투톱 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SK하이닉스 어제장 3.07%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15만 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공장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점을 하겠다라며 말을 했습니다. 이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올해 안에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 전체주가 다 후보다라는 발언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쪽으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고 어제도 3%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를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잘 비교해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제주은행 같은 저PBR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종가만 확인해 보시더라도 어제 코스피의 상승세는 저PBR 관련 종목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한국전력은 9.95% 상승한 23,200원을 기록했고요. 제주은행은 29.92%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15,24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5가지 종목군들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가장 상단에는 SP소프트가 있습니다. SP소프트 어제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면서 4.46% 상승한 17,570원을 기록했고요. 인성정보가 8.06% 오른 5,500원을 터치했습니다. 인성정보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의료 AI, 원격진료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이어 어제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HLB 14.87%로 급등세 연출해줬고요. 78,800원을 기록한 가운데 CCS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는 CCS 같은 경우 10%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주들 쪽에서도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에코프로만 보시더라도 5%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5.47% 하락한 60만 5천 원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오랜만에 2차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주의 주가 거품이 심각하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업황 둔화 우려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던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고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스러운 의견도 나옴에 따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사이에서 평가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산업이 올해 1분기 저점을 지나면서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증권에서는 2차전지 소재 셀 판매 가격 예측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라며 수출 물량 상승을 저점 시그널로 판단을 하고 미국의 외국 우려기관 FOC 규제에 대응할
보증할 수 있는 양극재 업체의 차별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주의 주가 거품이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사이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5가지 종목군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저PBR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저PBR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의 지수까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국전력과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워낙에 이 저PBR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이 저PBR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 흐름을 지속해 왔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은행주라든지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제주은행도 29.92%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라든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PBR이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공사였습니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9.95%로 강하게 올라주면서 23,2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는 26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일정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 저PBR 업종주도 상승이 재개가 됐다라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도입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이렇게 공공기관,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밀어준다는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상장 공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설 것으로 판단이 되며 투자 심리가 상승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된 건데요.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평가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가치 증대 노력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다는 점 어제장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는 인성정보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인성정보 8.06% 상승한 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의료업계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강대강 맞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을 하고 집단 행동을 예고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집단행동 시에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전문의들이 반발에 나서고 여기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정부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라면서 강대강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이 상황 악화 시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발언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이렇게 집단 간에 그리고 이 정부와 의사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더욱더 심각하게 충돌을 하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성정보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연일 급등했고요. 8.06% 상승한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시간의 특징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시간의 특징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에서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실 텐데요. 상한가에 도달했던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솔브레기 홀딩스 그리고 플레이드. 거래대금이 좀 많이 쏠렸던 쪽으로 함께 살펴보시면요.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광무 그리고 미래나노텍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 함께 리스트가 좀 돼 있는데요. 특징 종목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가운데 가장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전해액 관련 종목들입니다. 네, 어제의 경우에도 이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4위에 도달했던 엔캠을 보시면 엔캠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어제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2차 전지용 전해액을 제조하고 있는 생산 기업입니다. 올해 코스닥에서 상승률 1위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중국 전해액 업체들의 수출이 전부 막히게 되며 북미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엔캠 등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엔캠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2의 엔캠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주목하면서 AI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솔브레인홀딩스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터치하면서 72,200원을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해액 관련 종목으로도 묶어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실적과 관련된 체크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1,248억 664만 8,61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정도 급증했다라고 어제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적과 더불어 전해액 관련 종목으로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광무까지도 어제 6%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 이렇게 엔캠의 다음 타자 찾기에 조금 분주했던 모습들이 어제 시간에 상승해서 특징이었다는 점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그리고 솔브레인홀딩스가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미래나노텍 이 종목 역시나 실적에 의해서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5% 상승으로 17,900선을 터치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미래나노텍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미래나노텍 지난해 영업이익이 147억 6천만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 역시나 전반적으로 6,943억 4,597만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미래나노텍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2차 전지 사업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계열 회사인 미래첨단소재같이 사업 성장에 따라서 손익구조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미래나노텍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관측됐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로 올랐던 종목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플레이디를 포함해서 이번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쏠렸던 쪽은 바로 광고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모비데이즈나 EM넷, 와이즈버즈도 시간외에서 함께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직이 어제부터 모든 스트리머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일단 권한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치즈직 스튜디오에 접근과 방송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제공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다음 주에 트위치가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서비스에 조금 더 불씨를 당기는 그런 흐름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를 또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와 관련된 호재들 체크해보시면서 광고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상승했다는 점도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 상승해서 중요했던 종목들, 특징 종목들까지 훑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관측되기도 했었고요. CCS가 5%대로 가장 크게 밀렸고 이렌시스, TCC스틸, 서남 NK맥스, 그 외에도 흥국화재, 우선주와 본주 역시나 함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들까지 좀 함께 리스팅이 돼 있는데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는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 TCC스틸과 관련돼서도 3% 정도의 하락세가 관측됐었는데 73,300원 기록했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별 관계자가 회사 주식 35만 주 정도를 매도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하락하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외에서 특징적으로 이렌시스도 함께 밀려났는데 보겠습니다.
3.5% 정도 하락하면서 이렌시스 7,700원을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고공행진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펼쳐졌었는데 시장에서는 처음 이후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M&A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저 PBR 쪽으로도 약간 묶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렌시스가 한국거래소에 어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현금 배당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다른 로봇주들보다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렌시스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며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흐름으로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보실 것 같은데요. CCS 5%가량의 하락세 기록했고요. 서남 역시나 3% 밀려나며 7,820원 정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김현탁 교수와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그리고 연구진이 미국의 물리학회 연구에서 이번에 PCPO-SOS의 초전도성 실험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점이 함께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게 되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도 급등락의 주가 흐름을 좀 겪은 바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정규장에서 어제장 올라주는 흐름들을 기록하게 되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 주목을 받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시간의 하락에서도 좀 상위 리스트에 등장한 만큼 시세의 변동성은 좀 크다는 점 유의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어제장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